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문 잘 읽는 거 이거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논문 읽어서 뭐 발표할 때 팁, 뭐 보물찾기처럼 해라, 뭐 그리고 뭐 아웃라인을 리포트 하듯 다큐멘터리 하듯이 해라, 뭐 그 발표할 때는 그 팁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멘탈을 내려놔야 된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다, 기대 수준을 낮춰라. 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얼마 전에 그거 했죠. 네, 한 말씀만 하셔서 네. 그런 거 했어요. 네, 힐링 타임처럼 논문을 읽어라. 그래야지 지속 가능하게 즐겁게 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어요. 네, 근데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겹쳐지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현실적인 팁으로 이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하셔서 이거는 너무 좀 익스펜시브 하잖아요. 하나만 건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팁에 대해서 오늘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인 팁을 어떻게 잘 읽냐면요,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막판 뒤집기, 요거 활용하는 겁니다. 그 막판 뒤집기 여러분들 많이 해보시죠? 네, 저도 지금 이제 그 러닝 애널리틱이나 자동 문항 생성 이렇게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기업 교육을 되게 많이 해요. 수업 시간에 어세스먼트 엔지니어 이런 코र्스에서도 가르치지만, 학습 분석이라든가 뭐 자동 문항 생성이라든가 어댑티브 어세스먼트가 실제로 이제 회사에서 쓰이는 것들이 다 되게 핫하게 쓰이기 때문에 회사 가서 이제 실제 하는 거예요. 사이트에 가서 온사이트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강의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 수업할 때 그 교수님의 꼰대 그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갈아엎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한테 해줄 때는 선생님이 이제 그 약간 그 위치랑 바깥에 나가서 그 회사 동료들한테, 네, 회사 사람들한테 거의 강의를 팔다시피 하니까 이러면 돈은 짭짤해도 좋은데 멘탈이 완전히 틀리거든요. 준비해야 되는 자세도 틀리고. 네. 그래서 이제 틀려요. 네. 아마 다른 모습의 저를 보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 저를 보신 분들과 그 다음에 그런 온사이트 트레이닝에서 할 때 틀린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저희가 왜 이게 힘드냐면요, 보통 교수님들이 뭐 여러 성향이 있으신데, 가르치는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집중력이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거를 일부러 활용하려고 procrastination, 그러니까 일부러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작하기 전 4시간, 그때 오피스 아워는 저는 그때 잘 안 잡아요. 그때 안 잡아요. 그리고 문은 항상 닫아놓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집중력을 끌어올려서 실제로 강의 준비를 합니다. 네, 그러면 기분도 좋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강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막판에 몰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양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집중력은 좋고 효율성은 높은데 퀄리티가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제품의 퀄리티는 뭔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시 보면 고칠 게 많죠. 물론 그렇게 계속 고쳐 나가면 되는데, 그 고치는 것도 항상 막판 뒤집기로 고치기 때문에 또 빵꾸 나고 또 빵꾸 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학생 때는 뭐 스쿨 오브 에듀케이션에서는 고쳐가면서 하자 얘들아, 뭐 네가 못하는 것도 괜찮고 내가 못하는 것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또 선생님이 이렇게 그 학점을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컴플레인을 심하게 안 하죠. 예, 그거 그대로 베껴서 또 그런 선생님들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대충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카피라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근데 회사는 틀리거든요. 그래서 빵꾸가 많이 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산으로 갔네. 그 막판 뒤집기를 하는 그게 집중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판 뒤집기, 이게 시간이 촉박할 때 뭔가 일이 퍼포먼스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집중력을 엄청 끌어올려서 진짜 막판까지 자기를 몰아가지고 하는 그 훈련을 해보실 필요가 또 있어요. 압박이 프레셔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를. 근데 논문 읽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요, 논문 읽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디스트랙팅이 되는 거예요. 거기 막 보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는 게 천지 빽깔이고, 분명히 처음에는 그래, 내가 잘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많구나 이렇게 했지만, 말씀드렸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짜증이 더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10년 후에는 내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 번 읽어야 되는 좋은 페이퍼들은 안 그래요. 10년 후가 되면 또 모르는 게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나의 식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게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여러 번 읽었는데도, 시간을 많이 썼는데도. 그래서 이 멘탈이 중요하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는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싸움은. 아무튼 그래서 이 디스트랙팅이 계속 되는데, 근데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멘탈 딱 잡으면서. 근데 읽을 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떤 보상을 주냐면, 내가 이것을 이제 가르치신 분들은, 여기 티칭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티칭을 하다 보면 교환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어느 순간에 계속 새로운 아티클이 들어오니까 이 수업 시간에 이 아티클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돼. 20분이나 한 30분 정도 정말 중요한 페이퍼가 퍼블리시 돼가지고 수업을 계속 리프레싱을 계속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주 교재 말고 이런 좋은 아티클은 따박따박 넣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짧은 시간 내에 학생들한테 이 아티클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읽어라,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읽어야 되고, 이 부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 써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아티클을 읽어서 수업 시간에 뭐 하나나 두 개 정도는 거의 뭐 세션마다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새로운 아티클을 갖다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야 되면, 그러면 이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수업해야 되는데 오늘도 아티클 하나 소개시켜줘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 끌어올려서 한 2시간 안에 그 아티클을, 나는 읽어서 대충은 이야기했지만 남들한테 소개하는 리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때 막판에 몰리면 소위 말해서는 이게 포텐이 터지는 거예요. 팍팍팍팍 해서 정말 내가 강의하듯이, 강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읽을 때 뭐 티칭을 하든 안 하든 강의하듯이 그렇게 읽어서 정리를 한 2시간에 하면 장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집중력이 생겨요. 딱 2시간만 정하세요. 그리고 2시간 안에 내가 이것을 티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집중력을 끌어올리면서 페이퍼를 읽는 게 중요해요.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게 읽으면. 그래도 일단 집중력 끌어올려서 내가 2시간의 시간을 알차게 쓰기 때문에 강의 준비하듯이 합니다. 저는 주로 구글 슬라이드를 쓰는데 다른 걸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래도 이게 뭔가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목표로 핵심만 적듯이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 여러분들이 티칭 잡을 가지면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머티리얼로. 꼭 수업 시간에 안 다루더라도 이거 내가 옛날에 강의 그 아티클 리뷰하려고 좀 서머리 해놓은 건데 읽어봐. 특히 저희 외국인으로서 티칭 잡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써서 많이 나눠주세요. 그러면 티칭 이밸류에이션이 괜찮아져요. 뭐가 내용이 많으면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퀄리티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안 나오죠. 그러면 뭘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또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뭘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받는다고 안 와? 모르죠. 학생들도 몰라요. 근데 뭘 선물인갑다, 뭘 주는, 이 사람이 뭘 주는갑다 싶으면 비디오도 찍어놓고 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의 이밸류에이션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처음에. 그럼 그게 약간 이렇게 핵심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때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로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실제 티칭에 조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티칭 연습을 할 때 강의 교재를 만들 때
퀄리티는 안 높아요. 그게 뭐 예를 들어 2시간 안에 한 페이퍼를 2-3시간 안에 한 페이퍼를 서머라이즈 하는 그 퀄리티는 제가 봤을 때는 80%밖에 안 돼요. 실제 강의했을 때는 거기다가 뭐 넣고 뺄 거 빼고 또 추가하고 뭐 강의 교재로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100이라고 보면 한 0.8 정도는 내가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는 그 강의 머티리얼을 막 생산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됩니다. 그 훈련이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로 이렇게 만들면 그거는 프로로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계속해서 뭐 어느 정도 되는 퀄리티에 되는 그런 머티리얼을,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빨리 생산하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냥 다큐멘터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뭐 기자들이 뭐 어떤 논문에 소개를 한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자들 다 아나요. 아나운서가 다 알지 않잖아요. 그냥 뭐 아는 것처럼 이렇게 깔끔스럽게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과 그 내용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도 남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게끔 서머리를 하는 능력은 중요하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논문 읽을 때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다른 부가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막판 뒤집기, 강의 노트 준비하듯이 논문을 읽는 거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하셔서 천천히 읽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그리고 평화로운 하루 되십시오. 네.